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비과세로 적용받는 경우가 8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요건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와 공익사업법 등에 의한 협의 매수와 수용에 관한 내용을 수강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수강하시면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뭐예요? 거주라면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누가요? 누가? 거주자 챙기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대로 나가면 깔끔해요. 이건 원론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거주자는 당연한 거고요. 국내 몇 개 있어야 돼요? 1개 있어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는 1주택이에요. 1주택을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거주는 어디만?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것만. 되셨나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외는 뭐냐면 1주택은 맞아요. 개념 먼저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은 1주택은 맞아요. 근데 얘를 못했대요. 그래도 비과세 해주겠대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얘는 했대요. 근데 몇 개가 아니에요. 1개가 아니대요. 그게 두 번째 예외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외는 하나는 맞아요. 근데 보유, 거주 기간을 충족 못했대요. 근데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먼저 개념부터 잡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보유 및 거주는 했대요. 근데 뭐가 아니래요? 1개가 아니래요. 되셨나요? 그러면 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예외는 보유 및 거주에 대한 예외예요. 집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거 예외하는데 집이 몇 개예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집은 하나래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거 예외하는데 이 사람이 집이 3개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되셨나요? 그게 이거에 대한 예외가 6가지가 있어요. 보유 및 거주. 보유 몇 년? 2년. 조정거주 2년. 이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그게 28페이지, 29페이지, 8가지요. 상생까지 8가지요. 30페이지까지 28, 29, 30까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다음 주 정도 지나면 비과세를 판정할 때 36가지를 따져봐야 되는구나 이제 피부로 느껴져요. 주택 비과세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36개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주 해맑게 내 하나세요 이랬어. 근데 우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본 거야. 왜? 이만큼의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보고 판단한 거야. 어떤 사람은 요거 갖고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한 2, 3주 지나면 틀은 잡힐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익히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 비과세 밖에 해서 몇 개 확인해야 된다? 대충 한 36개는 확인해야 된다. 그 대신에 먼저 원론에서 벗어난 걸 할 거예요. 원론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거주하면 비과세예요. 이게 원론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론에서 벗어난 걸 할 거예요. 뭐를 벗어났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집은 몇 개 있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 있는 사람. 되셨나요?
그 가지수가 몇 개요? 8가지. 첫 번째 볼게요.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냥 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임대주택법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에요. 개념 먼저 잡으시고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공급하는 게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한가운데는 없지만 서울만 바로 벗어나서 판교, 미사, 위례, 광명, 서울도 많고요. 벗어나면 아파트를 지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해요. 뭐 5년, 10년, 20년, 3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팔죠. 처음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거를 팔아요. 누구한테 팔아요? 입주자한테 팔아요. 그걸 좀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래요? 분양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아파트를 지어요. 일정 시간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해요. 그 아파트 제일 많이 짓는 회사가 어디예요? 네? LH가 직접 안 짓잖아요. 그죠? 프로죠. 대우가 많이 져요? 그 공공임대주택 제일 많이 짓는 데가 어디예요? 네, 부영이에요. 부영. 1999년도에 부영이 1년에 제가 그때는 건설자재 쪽 건설 쪽에 있었으니까 IMF 때쯤에 그때 전국에서 지금 한 20몇 년 전인가? 그때 우리나라 건설회사 중에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짓는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1등이 현산이었어요. 현대산업개발이었어요. 1년에 2만 세대 이상 지었어요. 그때 당시. 2등이 부영이었어요. 아파트 열나 많이 져요. 지방 가면 공공임대주택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후로 해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현장만 해도 혹시 지금 이리가 익산이죠. 익산이란 도시 있죠. 익산에 가면 영등지구라고 있어요. 영등지구 부영에서 지은 아파트가 3,300세대예요. 그냥 제주, 연동까지 온 나라에 다 지었어요. 아주 부영이라는 회사가 정치는 모르겠지만 도움 잘 받아서 여수에서 다세대 짓던 건설회사가 갑자기 임대주택 짓더니 이중근 회장님은 건대 이사장까지 하시면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데 고향 찾아가서 마을 지킨 사람 그분이 이중근 그랬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판교에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저 둥천동, 상계동, 중계동 쪽 가면 많거든요. 제가 90몇 년도에 그 아파트 단지를 일하러 좀 다녀봤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은 특이해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사람들은 새 산다는 느낌을 안 가져요. 이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새 산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할까요? 기간 지나서 분양 전환되면 다 내가 받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돈 내고 샀잖아. 예? 어차피 시세의 80% 내고 산 거야. 예. 그러면 지금은 80%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판교는 좀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 거의 시세 80%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분양 아파트가 1000세대를 분양 전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00세대 중에서 몇 명이 분양을 받을까요? 예? 몇 명? 1000명 다 받아. 왜 다 받아요? 받아서 파는 거야. 다 받아요. 돈이 없잖아. 알아서 그때 당시에 주변에 은행 부지점장님들이 집집마다 다 안내장 붙이고 다녀. 대출해주고 바로 팔아서 받아도 되니까. 전 놀래. 직원들은 일 보고 있고 부지점장님들이 다
전단지 붙이다 집집마다. 그래갖고 별일 없으면 거의 다 분양 전화 받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인 사람이 분양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임대차를 했네요. 일정 시간 지나면 뭐를 했어요? 분양 전환이라는 걸 했어요. 분양 전환이라는 걸 했어요. 보통 몇 년 지나면 해요? 네? 보통 5년 지나면 해요. 요건들이 다 있지만. 근데 어떤 경우 5년 지났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할까요? 네? 올랐으면 했겠지. 더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아. 부영, 천안, 직산 성안 있죠? 직산 성안 거의 부영 아파트가 5년 지날 때쯤 되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때야. 그러니까 안 해버렸다 나중에 했어요. 그건 뭐 정치적인 얘기고 세법 얘기니까 임대차 했어요. 보통 5년 정도 있다가 분양 전환을 하네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사람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분양 전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임대차 계약금이 분양 전환 금액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거주하면 돼. 분양 전환 받은 다음에 2년 있다 팔면 비과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양 전환 받고 2년 이내에 팔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안 됐어도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 대신에 다른 걸 보겠대요. 뭐를 보겠대요? 임차 때부터 시작했고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내가 거기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다른 거 안 보겠대요. 그러니까 예외예요. 어떤 사람이 분양 전환하고 다음날 팔았어요. 보유기간 하루죠? 비과세 해주겠대요. 그래서 분양 전환하면 물건들이 쏟아져요. 근데 중개사분들이 잘 몰라. 미사에도 부영 쏟아졌고 판교도 쏟아지고. 근데 판교가 분양 전환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나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판교가 분양 전환하니까 임대 아파트가 고가주택이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고가주택 9억일 때거든요. 갑자기 판교가 분양 전환하니까 임대 아파트가 고가주택이야. 비과세는 맞는데 9억이 초과돼. 이해되셨어요? 분양 전환 받았어요? 6개월 있다 팔았어. 예를 들어 10억에 팔았대. 9억에 팔았으면 비과세 끝이었거든. 그리고 9억까지 비과세야? 1억 초과분 있죠? 이거는 과세인 건 알겠어. 과세예요. 세율은 어떻게 돼요? 1년 미만이니까 단기 매매야. 그러니까 이상한 일로 비과세에다가 초과되는 거 단기 매매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왜? 원론적이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판교 막 질문 들어오는데 갑자기 교수님 임대주택인데요. 예. 세금 어떻게 돼요? 거주 5년 했으면 비과세요. 그럼 9억 넘는 건 어떻게 돼요? 거기가 9억이 넘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임대주택법 분양 전환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원론적으로 가면 이거 적용받으면 돼요. 2년 이상 보유하면 돼요. 그렇지만 2년 이상 보유 못 해더라도 뭐만 했으면 5년 이상 뭐 했으면 거주만 했으면 인정을 해주겠대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딱 28페이지 임대주택법에 대한 거 하면 첫 번째 거만 읽을 거예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그리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특별법에는 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보유기간 2년 지나면 인정 당연히 될 거고요.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일로부터 양도기간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이면 인정해 주겠대요. 분양 전환할 때 거의 5년간 거의 5년 채우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셨나요? 거기 없는 것 같게요? 없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전국에 다 터져요. 이런 사람이에요. A란 사람이 임대를 했네요. 살고 있어요. 요 시점에
분양 전환을 했네요. 됐죠? 별일 없으면 5년 있다 분양 전환했으면 분양 전환한 걸 팔았으면 될 거예요. 요 중간에 몰래 주택을 하나 구입했네요. 단기 매매에서 양도를 해버렸네요. 약간 차익을 누렸네요. 이해하셨어요? 약간 차익을 누렸어요? 분양 전환 받을 때 무주택이니까 분양 전환 받았을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분양 전환 받고 한 6개월 있다 팔았네요. 키워드 뭐냐면 이 사람이 무주택으로 계속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샀다 팔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거를 분양 전환 받은 거를 6개월 있다 매도했네요. 과세에 비과세요? 무조건 물어본다니까 이거. 이런 일이 무조건 벌어져. 과세 비과세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경기도 안성에서. 그때는 분명히 예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 4, 5년 전에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 안 된다는 예규는 실종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았으면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샀다 파는 거는 이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팔아도 분양 전환할 시점에 1주택이면 된대요. 되셨나요? 네, 요거는 얘기가 나왔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A주택을 임대했어요. 임대차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 임대차 할 동안에 임대차 하는 기간에도 다른 주택이 있었어요. 주택이 있었어요. 있는 사람이 요 임대차를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될까요? 임대주택 지은 목적이 뭐예요? 네, 무주택자한테 서민들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근데 주택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더니 다 안 차. 특히 제주 같은 건 안 차. 그럼 공실로 남겨놓을 거야? 관리를 하면서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아니 LH가 왜 놀려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들어왔어.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 들어왔어. 그러나 또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얘네들 가격 올리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아파트 가격 올리니까. 중간에 요 시점에 다른 주택을 매도했네.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이해하셨어요? 분양전환 받았어. 그때 분양전환을 받았어요. 분양전환 받을 땐 다른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되셨나요? 그리고 이 사람 분양전환 받고 6개월 있다 팔았대. 상황이 되셨죠? 그럼 과세에 비과세요? 된대요? 된다고 써있어요, 어디? 어디 써있어요? 제가 여기 안 써있는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닥친다니까요. 다 닥쳐요. 다 닥쳐. 왜?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빼놓고는 임대주택이 다 안 차거든. 안 차.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질, 광주에서도 이런 일 벌어졌고 제주 다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분양 전환 받고 이 사이에 가격 올라가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걸 팔았는데 과세냐 비과세냐 이게 논점이 될 거니까. 이해하셨죠? 요거는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이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요? 해석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해석은 안 나왔지만 관할 세무서 어디든지 물어봐도 이건 다 과세라고 그래요. 저는 과세가 맞다라고 봐요. 왜요? 처음부터 요건이 안 됐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요건이 안 됐잖아요. 아까는 요건 되는 사람이 요건 들어와서 중간에 살짝 팔았다가 이거는 신경 안 쓰겠다. 하지만 얘는 처음부터 요건이 안 됐잖아요. 그죠? 요건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예규가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임대주택은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뭐요? 5년.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5년.
그리고 동일세대원 간에 하는 거 합산해준다. 그리고 요건이 되던 사람이 중간에 몰래 하나 사고 팔았다. 이건 상관없다. 하지만 주택 있는 사람이 임대차 받았다.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거다. 그럼 아까 안 된다고 해석할 건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회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주택 있는 사람이 임대 들어왔네요. 매도했네요. 이거 매도했잖아요. 그리고 분양 전환 받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분양 전환 받은 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년 이상 지난 비과세잖아. 정상적인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 분양 전환 받은 거 하나뿐이 없죠? 이거 2년 이상 분양 원래 비과세잖아. 정상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요건 안 되는 사람까지 특례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 특례를 안 줄 거라 이거죠. 분양 전환 받았어? 특례는 안 돼요. 하지만 뭐는데? 정상적인 비과세는 돼. 그럼 분양 전환 받고 2년 있다 팔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될 거다라고 해석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법에서 분양 전환 받은 사람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 거 되고 나서 2년 보유하면 돼. 2년 보유 거주하면 돼. 그리고 특례로 2년 보유 거주 못했어도 5년 거주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 요거 많아요. 미사에도 있고요. 위례에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신도시들은 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분양 전환 받으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근데 분양 전환 받은 걸 바로 다다음 날 파는데 이걸 비과세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일부 하는 거예요. 분양 전환 받고 몇 달 있다가 팔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분양 전환 받고 내 거 됐잖아요. 그러면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얘기를 3번 들었거든요. 것도 있고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3번 들었어요. 네? 또 임대 받아. 아니 그거는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주택이라 임대 살았잖아요. 5년 지나도 분양 전환 됐잖아. 그 사이 좀 올랐어. 미사도 많이 올랐어. 부영도. 그러니까 팔으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팔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당황스러웠다니까 3번이나.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고 해?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임대단지라요. 좀 수준이 떨어졌어요. 지가 5년 동안 여기 임대단지라 좀 당황스럽다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3번이나 그랬다니까. 도대체 이분은 뭐 하여튼 그랬대요. 두 번째, 그냥 키워드만 알려서 수용이라고 할게요. 수용이라는 키워드가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볼게요. 요 원리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대가를 안 치러요. 뭐예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대가를 안 치러요. 증여예요? 증여. 줬는데 돈을 안 주면 증여야. 소유권을 줬는데 대가를 받으면 양도예요. 양도예요. 깔끔해. 대가가 있으면 양도고 없으면 증여예요. 되셨나요? 공익사업을 해서 국가 입장에서 요분 집이나 땅을 수용했어요. 가져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네요? 나는 수용 보상금을 주죠. 반대급부가 있네요? 이 사람은 팔은 양도인가요? 양도예요? 그 개념 보시면 돼요. 양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이 3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근데 이 집 하나가 뭐 도로가 난다고 이게 수용됐어요. 수용됐어요? 보상금을 줄 거예요? 당연히 양도일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원래 3개였죠? 3개였다가 그 중에 이거를
나중에 실제 팔더라도 비과세 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집이 3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용당하니까 보상금 주고 이 사람은 비과세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익으로 세금 내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사람 집 하나예요. 하나 사서 잘 살고 있었어. 어느 날 국가가 내 집을 뺏어가네. 수용해버리네. 수용해놓고 보상금을 주네요. 됐나요? 근데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보유가 1년 6개월 뿐이 안 됐네. 1년 6개월 뿐이 안 됐어.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세금 대. 요금 그렇죠? 이 사람은 수용을 안 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아까 3개인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6개월만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었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전제가 1주택인 사람. 키워드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한 무조건 이거야.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집 수용당했어. 그럼 보유기간 안 보겠대요. 왜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가 버렸죠.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볼게요. 공익사업에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안 보겠대요. 되셨나요? 그 대신에 첫 번째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 집을 샀는데 수용되는 걸 알고 샀어. 그러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제는 어떤 경우에만 파란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만 인정해주겠대요. 됐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했고 근데 보상받았는데 2년이 안 됐어. 그러면 바로 비과세를 해줄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고요. 임대주택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돼요. 임대주택 나오면 뭐 5년 이상 거주. 두 번째 수용 나오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그죠? 그 전에 취득한 거. 왜? 벌써 국토부 장관이 사업인정 고시란에서 여기 공익사업에서 수용할 겁니다 했는데 산 사람들을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순서대로 설명해서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찾아보면 돼. 근데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면 못 찾아요. 이해하셨어요? 고객이 물어봐요. 수업 교재예요. 고객이 물어봐요. 맞아. 여기 이거 있었어. 여기 내가 본 기억 있어. 그럼 찾을 수 있나요? 찾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찾으면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 키워드 잡는 게 중요할 거예요.